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요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다 보면은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그 처방전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 약을 왜 드시죠? 하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요. 또는 의사가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혹시 요즘 혈액 검사 해보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해 본 지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계속 같은 처방전을 내시고 환자는 보약인 양 계속 똑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50대 신사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전을 들고 와서 내놓으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답니다. 예, 무슨 내용인데요? 뭐 물어보니까 내가 한 1년 전서부터 무릎 관절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운동도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물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먹고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릎 관절이 도대체 아파서 그동안 정형외과도 몇 군데 다녀보고 또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또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종합병원도 두 군데나 다니면서 진찰을 했는데 관절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픈데 이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요? 처방전을 가만히 보다가 거기 스타틴 제제가 있길래 선생님 이 제제를 언제부터 드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끔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액 검사는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약을 일주일만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든 모레든 꼭 가서 내과든 또 실험실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름 후에 와서는 그때 처방받아서 갖고 갔던 고지혈증 치료제를 포장도 뜯지 않은 대로 한 달치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급여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고지혈증 치료제 이 약이었네요. 이걸 끊고 나서부터 아픈 게 싹 없어졌고 그리고 가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토탈 콜레스테롤치, LDL, HDL 다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당분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 대증요법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한번 처방 내기 시작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끊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수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환자 상태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보약은 아니죠. 케미칼이기 때문에 어떤 케미칼이든 부작용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는 그 싸움터가 간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싸움터가 간이기 때문에 당장 간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다시피 그분처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길하고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거기에서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코엔자임 Q10 부족증에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로 합시다.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간장에서 합성되는 것이 7, 80%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은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자, 그럼 콜레스테롤 기능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벽, 세포가 뭐 학자에 따라서 60조다 또는 10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0조가 문제고 100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세포벽을 만드는 그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부신피질 호르몬이든 모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남성적인 매력도 없고 여성적인 매력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몸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완전히 떨어지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D의 원료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원료로 해서 태양빛의 UVB를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계나 암이나 모든 각종 질환에 비타민 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즙이 분비돼야 소화가 잘 되는데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키려면 그 지방질 음식을 잘 분해돼야 되는데 그때 담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담즙을 구성하는 그 구성 성분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사고를 치겠는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사고를 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고혈압을 만들고 그렇게 사고의 원인 물질이 되겠는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50년대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거에 연구를 할 때도요. 동물 실험에서 콜레스테롤을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써보고 또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도 투여해보고 이렇게 갖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자들이 느낀 것은 이거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사고를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간에서 합성해낼 때 바로 산화되지도 않은 오리지널 콜레스테롤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트리올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구조보다도 산소가 2개 더 들어가 있는 산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산화된 상태의 콜레스테롤은 이것이 바로 사고뭉치입니다. 결국 원숭이와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원숭이나 토끼한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인 그 대상들은 동맥경화를 일으켰고 산화되지 않은 오리지널 콜레스테롤을 먹인 그 투여한 원숭이나 토끼들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우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했을 때 그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지 않은 순수한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지만은 살면서 우리가 몸이 피로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때 내 몸에서 항산화력이 없을 때는 내 몸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수밖에 없죠. 즉, 이 LDL이 산화됐을 때 사고를 친다 그러는데 이 LDL이 산화될 때는 내 몸에서 항산화력이 모자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구리나 철분 존재하에 프리 레디칼을 흡수합니다. 또 음식을 섭취할 때도 우리가 지방질을 태운다거나 또는 그 포화지방산에 또는 트랜스형 지방을 갖고 있는 그 지방산을 섭취할 때도 그 지방은 산화된 지방입니다. 그렇게 그런 프리 레디칼을 섭취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되고 특히
비타민 부족은 호모시스테인을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실험 결과들을 종합할 때 그러면 어떠한 LDL이 사고를 치는가? 간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콜레스테롤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받는 데거나 아니면은 항산화제가 모자라서 항산화력이 딸려서 LDL이 산화를 당했을 때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탄트리올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사고를 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즉 LDL 수치가 높다 할 때는 우선 당장 스타틴 대제나 이런 고지혈증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높아 있는 LDL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항산화제를 잘 써야죠. 이렇게 LDL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항산화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A, 또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엔자임 Q10, 전부 다 네 가지는 완전히 지용성 항산화제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알파 라이포익 액시드는 수용성, 지용성,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종류들의 항산화제들이 LDL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항산화제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콜레스탄트리올로 바뀌지 않게끔 항산화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처방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70~80%를 합성해냅니다.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순수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고 잘 활용되도록 우리는 항산화력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음식을 섭취할 때 변질된 지방이나 또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형 지방산들 이런 성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는 그 콜레스테롤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